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2장 모순론 5. 모순의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모순의 일반성과 특수성 문제를 알았으므로 이번에는 나아가서 모순하는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동일성, 통일성, 일치성, 상호침투, 상호관통, 상호의전, 의뢰, 상호관련, 상호작용 등의 용어들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모든 모순의 두 측면은 각각 자기와 대립되는 측면을 자기 존재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쌍방은 하나의 통일체 안에 존재한다. 둘째, 모순되는 쌍방은 어떤 조건에서 각각 상반되는 측면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동일성이다. 레닌은 변증법이란 대립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동일하며 어떻게 동일하게 되는가,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 전환하면서 동일하게 되는가, 인류의 지성은 이 대립을 죽은 굳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상호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레닌자즈 헤겔의 논리학의 저교의 새로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변증법이란 대립물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동일하며 어떻게 동일하게 되는가, 그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전환하면서 동일하게 되는가, 어째서 인간의 지성은 이 대립을 죽음과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조건적이며 가동적이며 상호 전화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학설이다. 레닌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모든 과정에서 모순되는 각 측면은 본래 서로 배척, 투쟁,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물의 과정과 사람들의 사상에는 예외 없이 모두 이러한 모순성을 띤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과정에는 하나의 모순뿐이지만 복잡한 과정에는 하나 이상의 모순이 있다. 각각의 모순도 서로 모순을 이루고 있다. 이리하여 객관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사상은 이렇게 형성되고 그것들의 운동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한다면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동일하다거나 통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래 모순되는 각 측면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서로 대립되는 한 측면이 없다면 그 다른 측면도 존재의 조건을 잃는다. 모든 모순되는 사물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있는 모순되는 개념은 어떠한 측면이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까? 생 없이는 사가 없으며 사 없이는 생도 없다. 상이 없이는 하도 없으며 하가 없이는 상도 없다. 화가 없이는 복이 없으며 복이 없이는 화도 없다. 순조로움 없이는 역경도 없으며 역경 없이는 순조로움도 없다. 지주가 없이는 소장농이 없으며 소장농이 없이는 지주도 없다. 자산계급이 없이는 무산계급이 없으며 무산계급이 없이는 자산계급도 없다. 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 없이는 식민지와 반식민지가 없으며 식민지와 반식민지가 없으면 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도 없다. 모든 대립 측면은 모두 이러하다. 어떤 조건에서 한편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상호관통, 상호침투, 상호의존한다. 이러한 성질을 동일성이라고 한다. 모든 모순되는 측면은 모두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동일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모순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동일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며 동일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되어 있다. 상대적인 성격이네요. 레닌은 변증법이란 대립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 존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일성의 첫째 의의이다. 그러나 모순의 두 측면이 서로 자기의 존재 조건으로 되어 그것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직 불충분한다. 모순하는 쌍방이 서로 의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모순하고 있는 사물이 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측면이 어떤 조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측면으로 전하고 대립되는 측면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모순의 동일성의 둘째 의의이다. 왜 여기에도 동일성이 있는가? 보는 바와 같이 피지배자였던 무상계급은 혁명을 거쳐서 지배자로 전환되고 원래 지배자였던 지배계급은 피지배자로 전환되어 상대방이 처음 있던 위치로 전환된다. 러시아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며 전 세계도 역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조건에서의 관계와 동일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는가?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국민당은 그 고유한 계급성과 제국주의의 유혹으로 이것이 조건이다. 1927년부터 반혁명으로 전환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간의 모순과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조건이다. 항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순되는 사물들이 이것에서 저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한 토지혁명은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계급은 토지를 잃은 계급으로 전환되고 토지를 잃었던 농민은 토지를 다시 찾는 과정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유무와 득실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양자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농민의 사유제도는 점점 사회주의적 농업의 공동소유로 전환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며 전 세계도 이렇게 될 것이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이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있고 철학에서는 이것을 동일성 혹은 상호전환, 상호침투라고 한다. 무상계급 독재와 인민 독재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독재와 모든 국가제도를 없애고 보다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산당을 창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공산당과 모든 정당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혁명군을 창건하여 혁명전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대립되는 사물은 동시에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서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은 평화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의 내전도 지금은 공격하고 국내는 평화스러우나 다시 평화는 전쟁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면 1927년 국공합작은 전쟁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세계 평화의 정세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계급사회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 두 모순되는 사물이 어떤 조건에서 동일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모순되는 사물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상호 전환한다. 이것이 모순 동일성의 전체 의의이다. 레닌이 어떻게 해서 동일하며 어떻게 동일하게 되는가, 어떠한 조건에서 서로 전환하며 동일하게 되는가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대립을 죽은 불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생동하는 조건적인 가변적인 상호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가? 그것은 객관의 사물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객관 사물은 모순되는 여러 측면의 통일성은 본래 죽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일시적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모순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반대 측면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의 사상에 반영되어 마르크스주의적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으로 되었다. 현재의 역사적인 반동 지배계급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형이상학만이 대립되는 사물을 생동하며 조건적이며 가변적인 상호 전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은 불변적인 것으로 보며 이런 잘못된 관점을 선전하여 인민 대중을 미혹시킴으로써 그 지배를 계속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꾀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임무는 반동파와 형이상학의 그릇된 사상을 공격하고 사물 본래의 변증법을 선전하며 사물의 전환을 촉진시켜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모순이 어떤 조건에서 동일성이 난? 우리가 말하는 모순이 현실적 구체적 모순이며 모순의 상호 전환도 역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신화에 나오는 허다한 변화, 예를 들면 산해경에 나오는 과보가 해를 쫓았다는 것이라든가 회남자에서 나오는 예가 9개의 태양을 쏘았다라든지 서유기에서 말하는 손오공의 72변화라든가 요제지에서 말하는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이야기 등 이러한 신화에서 말하는 모순의 상호 변화는 결코 구체적 모순이 나타낸 구체적 변화가 아니라 무수한 복잡한 현실적 모순의 상호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일으킨 일종의 유치하고 상상적이고 주관적 환상의 변화이고 구체적 모순이 구체적 변화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신화는 상상 가운데서 상상의 힘을 빌어서 자연력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그것에다가 형상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력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함께 신화는 없어졌다고 하였다. 각주를 읽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산해경은 중국 고대의 지리저서인데 거기에는 태고의 적지 않은 신화인데 신호라고 써있네요. 전설이 기재되어 있다. 과보는 산해경에 나오는 신인이다. 책 중에 과보는 해를 쫓아 달렸다. 해질 무렵에 이르자 그는 목이 말라서 황화와 위하의 물을 마셨으나 이 두 강의 물도 부족하여 북쪽으로 큰 호수에 가서 그 물을 마시려 하였으나 도중에 목이 말라 죽었다. 그가 버린 지팡이가 복숭아 나무 숲으로 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얘는 중국의 고대 전설에 나오는 영웅이다. 해를 쏘았다는 것은 그가 활을 잘 쏘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서한의 회남왕 유한, 기원전 2세기 사람과 그의 문객이 저술한 회남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유해시대에 해 10개가 동시에 떠서 곡식이 마르고 초목이 죽게 되어 독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알류, 착지, 구영, 대풍, 봉, 희, 스사 등 동물이 백성을 해쳤다. 요는 예를 시켜 위로는 10개의 해를 쓰고 아래로는 알류를 잡게 하였다.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였다. 구란의 시, 천문편에 관한 동안 때의 저술과 왕일 기원전 2세기 사람 기원 2세기 사람의 주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회남자에 의하면 요의 시대에 해 10개가 동시에 떠서 초목이 모두 말랐다. 요는 예게 10개의 해를 쏘게 하였는데 9을 마치고 하나는 남겨뒀다. 설기는 명조 때의 작가 오승은이 지은 신화소설이다. 손오공은 이 책의 주인공이다. 그는 72변을 할 수 있는 원숭이 신으로서 새, 짐승, 벌레, 고기, 초목, 기물, 사람 등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둔갑할 수 있다. 요제 지인은 청나라 때의 문학가 포송령이 지은 단편소설 집으로 써 대부분은 신선 여우 귀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신화, 동화에 나오는 변화무쌍한 이야기는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자연력 정복 등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 중에 좋은 신화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영원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서론 역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서론 신화는 구체적 모순의 어떤 조건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현실의 과학적 반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나 동화에서 모순 구성의 제 측면은 구체적 동일성이 아니라 환상적 동일성을 따릅니다. 현실적 변화의 동일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마르크스 주의의 변증법이다.
왜 계란은 병아리로 전환하는데 돌멩이는 병아리로 전환할 수 없는가? 왜 전쟁과 평화 간에는 동일성이 있는데 전쟁과 돌과의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는가? 왜 사람은 사람만 낳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낳을 수 없는가?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바로 모순의 동일성은 필요한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어떤 조건이 없이는 아무런 동일성도 있을 수 없다. 네. 뭐, 계란과 병아리는 동일성이 있고, 돌멩이랑 병아리는 동일성이 없다. 뭐, 동일성이 없어서 상호 전환하지 않는다. 그런 문단이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1917년 2월에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그해 10월의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과는 직접 연결되었는데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며 1871년에 파리 꼬미는 실패로 끝났을까? 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의 유목제도가 직접 사회주의로 연결되었을까? 왜 중국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길을 가지 않고 사회주의로 직접 연결될 수 있었으며 서방 국가들이 겪은 낡은 역사적 과정을 다시 겪지 않았으며 자산계급 독재의 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당시의 구체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떤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면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하며 뿐만 아니라 그 모순 혹은 그러한 모순들은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전환하며 그렇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네, 러시아 다음으로 이 문단에서 나온 내용 중에 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의 유목제도가 직접 사회주의로 연결되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러시아 다음으로 몽골이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뭐 민족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징기스칸 시대에 태무진이 몽골을 통일을 하고 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몽고의 민족은 서로 형제다. 그러니까 서로 노예로 삼을 수 없다. 형제라는 거는 계급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힘을 발휘한 거죠. 그런 사상이.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정복 전쟁에 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다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싸우지 않아요. 근데 뭐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리품 같은 거 생기면 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을 국부로 추앙하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징기스칸 동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동일성의 문제는 이상과 같다. 그러면 투쟁성이란 무엇인가? 동일성과 투쟁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레닌은 대립의 통일, 동일 세력균형은 조건적, 일시적, 과도적, 상대적이다. 상호 배제하는 대립의 투쟁이 절대적인 것은 발전운동이 절대적인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레닌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과정에는 모두 처음과 마지막이 있으며 모든 과정은 모두 그 대립으로 전환한다. 모든 과정의 불변성은 상대적이지만 어떤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절대적이다. 레닌 전집 변증법 문제에 관하여 의 새로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대립물의 통일, 합치, 동일성, 균등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며 상대적이다. 상호 배척하는 대립물의 투쟁을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다. 어떠한 사물의 운동도 그것이 두 가지 상태, 상대적 정지의 상태와 확실한 변동의 상태를 취한다. 이 두 가지 상태의 운동은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되는 두 요소의 상호 투쟁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사물의 운동이 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거기에 양적 변화만 있고 질적 변화는 없다. 그리하여 정지하고 있는 듯한 상태를 나타낸다. 사물의 운동이 반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미 정의 상태에서의 양적 변화가 어떤 최고점에 도달하면 통일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통일, 단결, 연합, 조화, 균등, 대치, 유착, 정지, 불변, 균형, 응집, 흡입 등은 모든 사물이 양적 변화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통일물이 분해, 단결, 연합, 조화, 균등, 대치, 유착, 정지, 불변, 균형, 응집, 흡입 등의 상태가 반대되어 상반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사물의 질적 변화의 상태로서 한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물은 언제나 정의 상태로부터 반의 상태로 전환하는데 모순의 투쟁은 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존재하며 반의 상태를 거쳐 모순의 해결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의 통일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상대적이지만 대립의 상호 배제하는 투쟁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사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하나의 통일체 속에 공존할 수 있고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것은 조건성이다. 어떤 조건에서는 모순되는 것이 통일될 수 있고 서로 전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없이는 모순으로 될 수도 같이 존재할 수도 전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모순의 동일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성은 조건적이며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순의 투쟁은 어떤 과정을 다른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모순의 투쟁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모순의 투쟁성은 조건적이며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동일성과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투쟁성이 서로 결합하여 모든 사물의 모순운동을 구성한다. 중국인은 상반하고 상성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립되는 사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변증법적이지 형이상학은 아니다. 상반이란 모순되는 두 측면의 상호 배제 혹은 상호 투쟁을 말하며 상성이란 어떤 조건에서 모순의 두 측면이 상호 결합하여 동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투쟁성은 동일성 속에 있고 투쟁성이 없으면 동일성도 없다. 동일성 속에 투쟁성이 있고 특수성 가운데에는 일반성이 존재하며 개별성 가운데는 공통성이 존재한다. 레닌의 말에 의하면 상대적인 것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동안의 유명한 역사학자 방고가 저술한 한서 예문지를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자 10가 중에 훌륭한 것은 9가지뿐이다. 그들은 모두 왕도가 이미 쇠약하고 제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각각 제멋대로 통치하고 있던 때에 일어났다. 그리하여 구가의 술은 벌떼처럼 나타난 각각 한 가지 학설씩 들고 나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제후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세하였다. 그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나 물과 불처럼 서로 멸하기도 하고 서로 생하기도 한다. 인과 의, 경, 화는 상반되면서도 모두 서로 잘 어울린다. 인과 의를 보더라도 그렇죠. 레닌 전집 변증법에 관하여 의 새로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인 것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있다. 자주